제5공화국 군사 독재 시절 지어져 남쪽의 청와대로 불린 부산시장 관사. 구시대 특권을 상징하는 곳인데요.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던 오거돈 부산시장은 취임 뒤 말을 바꾸더니 지금은 관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관사에 투입된 세금과 공공의 자산을 임선흥, 송강모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저의 관사 입주를 두고 권위주의의 발로 권위의식의 발현이라는 비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자신의 관사 입주와 관련해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직접 올렸던 글입니다. 구시대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의 관사 거주에 우리 돈인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사에 투입된 예산의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65인치 텔레비전과 공기청정기에 667만 원. 제일 고급 라인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기계 한 대에 162만 원을 썼습니다. 미국 살다 오신 분은 다 이걸 사야 미국은 최고입니다. 생활 속의 명품으로 유명한 그릇 구입에만 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침대와 이불에 840만 원. 밥솥, 냉장고, 선풍기, 식기세척기 등 생활 가전제품에 759만 원. 1,000만 원을 써서 턴테이블, 실내 방송 장비도 샀습니다. 136만 원으로 조명 등을 교체하더니 도배엔 1,000만 원 가까이를 들였습니다. 관사에 투입한 예산은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만 4,900만 원. 이것 말고도 관사의 관리 유지 예산이 지금도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제대로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다 포함한 그 운영비 또는 시설 운영비 이런 개념을 가셔야지 네. 꼭 말씀하신 이 시장님이 뭐 기관은 관사의 의미다 이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조금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역대 다른 부산시장들에 비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명합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애초 약속한 시정 철학대로 특권을 내려놓고 관사에 입주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 규모의 세금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관사에 투입되고 있는 건 세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이 어렵게 촬영한 시장 관사의 내부 모습입니다. 각종 미술품이 눈에 띕니다. 이 그림,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의 바람과 함께입니다. 바람의 본질을 여러 개의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백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조응입니다. 이 두 작품의 시장 가격만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신, 남춘모, 김종식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판화, 조각, 유채화 등 부산 시립미술관에 소장돼 있던 작품 10점이 관사로 옮겨갔습니다. 모두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 지금은 관사에 사는 오 시장과 관사 안을 오가는 일부 고위층 인사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반 시민은 관사를 출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세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산의 화가로 불리는 박고석 작가의 대표작 오륙도입니다. 그려진 지 40년이 훌쩍 넘은 작품으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캔버스 역할을 하는 합판이 눈에 띌 정도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보관되며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했지만 3개월 동안이나 관사 내부에 전시돼 있었습니다. 빌려주기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 작품들은 좀 오래되고 나무도 많이 벌어져 있다고 하고 가기 전부터. 그래서 짧게 잡았던 거죠. 대여 요청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산 시립미술관의 소장 미술품을 빌려줄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다름 아닌 부산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작품의 훼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모든 작품이 습기에는 제일 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작품을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전시를 할 때 제일 민감한 기간이 우기가 되면은 이제 장마철이 된다 이러면은 제일 신경 쓰이고. 부산시는 관사가 오 시장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부산시의 외교 업무 등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공의 자산이 투입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부산시의 설명처럼
관사는 공적 장소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대답은 아닙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부산시청 앞 지하철역에서는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의 글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읽어 나가다 보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만한 기자입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의 글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던 아이, 선생님이 꿈이었던 아이,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는 아이들의 살아생전 글 속에는 좌파도 우파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다운이는 가수를 꿈꿨다. 예선에서 떨어졌지만 슈퍼스타 K 오디션 무대에 서기도 했다. 단원고 댄스 동아리 트렌디의 분위기 메이커 경주는 친구들에게 언니 같은 친구였고 언제든 고민 상담소가 돼주는 의리파였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들 가슴이 쓰린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만 믿다 쓰러져간 안타까운 생명들 때문입니다. 세월호는 건전했지만 그날의 진상규명은 아직도 쳇바퀴를 돌고 있고 정치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유불리를 저울질하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매년 이때가 되면 추모제가 아닌 기억식을 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모제가 아닌 기억식을 진행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학생들의 못다한 꿈을 글로 엮은 4.16 단원고 약전은 현재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돼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마련된 사파 전시회에도 하루 종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5년 전 당시 사건 현장의 충격적인 장면을 한 장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에서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5년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초등학생 수영 교육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 수영 교육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수영 교육이 시작된 뒤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4년 4,500명에 불과하던 의무 교육 대상은 올해 15배 수준인 7만 6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영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더욱이 안전한 학교, 학생들 그렇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관심을 더 기울이시는. 앞으로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의무 교육이 확대됩니다. 학교 수업이 아니더라도 수영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영 강습이 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영장 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월 해운대구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13살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했고 지난 1월에는 부산 해사고 학생이 수영 수업을 마친 뒤 익수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급증한 수영 강습 인원에 비해 수영장 관리 요원과 안전시설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수영 교습을 하면서 안전요원을 기만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교육청의 생존 수영 의무 교육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1인당 배정된 예산은 단 4만 원. 수영장 이용료와 강사비가 모두 포함된 돈으로 강습은 1년에 단 이틀뿐이고 강사가 안전요원 역할을 하다 보니 전문 안전요원 인건비는 아예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수영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대구시가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직후인 2016년 8월 대구 경북연구원과 해외 연구진 등에 맡긴 용역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이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사실을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확보한 대구시의 김해공항 확장 타당성 검토 최종 보고서는 활주로 길이로 인한 제약과 영남권 항공 수요 처리 곤란, 접근성과 소음 영향 등 6가지 중대 결격 사유로 김해 신공항이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5개 시도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시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사고 방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시동을 끈 뒤 3분 내에 장치에 입력 신호를 넣지 않으면 큰 소리의 경보음이 울리도록 돼 있고 부산엔 1,600여 대의 통학 차량이 지원금을 받아 안전벨을 설치한 상태지만 안전벨 설치와 관리가 어린이집 자율에 맡겨져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K-팝 축제인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서부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턴 서부산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일면 머릿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원아시아 페스티벌은 지난 3년 동안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본 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서부산 개최를 확정했고 상반기 내로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는 강서체육공원과 화명생태공원 등지를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북구와 사상구, 강서구가 유치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면 기사입니다. 독립운동가 박재혁 의사의 부산경찰서 폭파 의거 전후 행적을 기록한 자료가 발견된 가운데 동구의회 요청에 따라 일본이 박 의사 기록 찾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주 부산 일본 총영사관은 최근 일본 국립규슈대병원에 1920년 박 의사가 진료받은 기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박 의사는 1920년 9월 부산경찰서장인 하시모토를 찾아가 폭탄을 터뜨린 뒤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 일제 끝까지 저항하다 숨을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강한 햇살이 내리쬐며 올 들어 가장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 속 부산의 아침 기온이 14도로 다소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로 예년 수준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립니다. 경남 서부 남해안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부산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양산 24도, 울산과 창원이 22도로 일교차는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구름만 다소 지나며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하늘이 대체로 흐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시 선관위에서는 오늘 좋은 정치 뿌리내리기 화단을 조성합니다. 오전 11시 부산시민공원 참여회 정원에서 각 정당 부산시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숙한 정치 문화를 기원하고 정당 활동 지원과 정당 관계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5주년 창립 기념식이 오후 2시 해양수산개발원 6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우수직원 보상과 함께 해양연구본부와 수산업관측센터, 항만물류연구본부별로 각 주제 발표와 특강도 있을 예정입니다. 음악이 있는 도서관, 도심 속 작은 음악회가 오후 2시 부산시립 부전도서관에서 열립니다. 55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행사 지역 주민들에게 영화, 드라마, OST, 미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노동자상 강제 철거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사흘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까지 청와대 앞에서 연대 투쟁을 벌였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철거는 진리다. 철거는 진리다. 노동자상 기습 철거에 분노한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는 밤샘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 분들의 한 프로젝트 역사문제 해결하는데 국민들이 예기청하자는데 도대체 왜 안 나옵니까? 이들은 노동자상 강제 철거는 절도행위라며 노동자상 반환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노동자상을 둘러싼 갈등이 분노로 폭발하면서 이틀째 부산시청에서 농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부산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적으로 부산시가 강탈해간 노동자상을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사과를 하는 것이 모든 일의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는 민주노총 등 100여 개 시민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역사의식 부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부산시를 성토했습니다.
또 정부는 일본 눈치 보기식 태도를 거두고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시는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철거 지시를 시장이 직접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의 방침을 정할 때는 물론 이 관련된 모든 부서의 의견을 같이 듣고 그래서 시장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외교 공간 보호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던 외교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건전한 그런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부산시의회 의장은 행정 대집행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즉각적인 사회적 합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기습 철거를 단행한 부산시가 철거 책임자 처벌 등 선행 조건을 내건 시민단체와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생활 속 다양한 경제 현장을 둘러보는 야무진 경제 코너입니다. 오늘은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매출과 기업 이미지 등에서 한 단계 성장한 지역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위생모자에 앞치마까지 맨 어린이들이 어묵 만들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반조리된 어묵을 식용색소로 꾸며 찜기에 넣으면 먹기 좋은 완제품 어묵이 탄생합니다. 이 업체가 어묵 만들기 체험관 프로그램을 운영한 건 5년 전부터로 이제는 한 해 평균 2만 명이 찾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안 먹었던 어묵도 지금 먹게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후기로 남겨주실 때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2-3번 정도 다시 오셔가지고 친구 모시고 오시거나 가족분들도 모시고 오시고 하시는 분들 보시면. 어묵 체험관을 운영하기 전 100억 원이 제한됐던 매출은 체험관 개관 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세를 기록 중입니다. 같은 기간 영도 본점 한 곳이었던 직영점 역시 이제는 수도권 12곳 등 전국 23곳으로 확대되면서 부산 대표 어묵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의 주방에서 진행되는 쿠킹 클래스. 그런데 주제가 명란젓 만들기입니다. 1차 염장을 끝낸 백명란에 조미액과 청주 등을 넣고 숙성 기간을 거치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빨간 상태의 양념 명란젓이 탄생합니다. 이 도톰한 부분이 머리 쪽이고 얇은 쪽이 지금 꼬리 부분입니다. 여기를 좀 뒤집어 보시면은 배꼽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닥면에 닿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조미액이 이 배꼽을 통해서 양념이 흡수되기 때문에. 명란젓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곳은 부산의 유명 명란 제조 업체. 명란을 재료로 한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집에서 명란을 먹을 때는 그냥 참기름에 버무려서 비벼 먹거나 그냥 이 정도가 다였는데 여기서 한번 이제 요리를 해보니까 더 다양하게. 아빠 반찬으로 인식되던 명란의 대중화와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다 명란의 탄생지 부산 초량동에 쿠킹 클래스와 전시장의 문을 연 겁니다. 실제로 체험관을 찾는 이들의 상당수는 20, 30대 젊은 계층으로 체험관 운영 1년 동안 30대 이하 젊은 고객이 늘었습니다. 젊은 층들에게 많이 어필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해보면 40대에서 60대가 주 고객이셨는데 지금은 20대에서 30대 주부님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고 계시고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고객 신뢰도 얻고 매출 상승도 이끌어내는 지역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MBC 창사 60주년을 맞아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축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고락을 함께 해온 부산 MBC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제영화제에 보내준 부산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도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생생 인터뷰 정세민 기자입니다. 그리고 부산 MBC는 부산국제영화제가 1996년에 창설할 때부터 거의 부산영화제 주간 방송국의 역할을 하시면서 전폭 지원을 해왔고 그런 면에서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1990년대 후반부터 함께 성장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산파이자 주역으로 영화제와 결코 떼놓을 수 없는 김동호 전 이사장. 20년이 넘게 영화와 함께 해온 만큼 부산국제영화제를 떠난 이후에도 영화계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은 세계국제영화제에 계속 초청받아서 다니고 또 최근에 한국에서 새로운 영화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작은 영화제들의 자문 역할을 해주면서 새로 생기는 영화제가 좀 클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장을 끝으로 부산으로의 발길도 줄었지만 지금도 자신을 알아보는 시민들을 만나면 영화제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택시를 타거나 또는 지나갈 때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젊은 친구들은 사인해달라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있고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거리에서 알아보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역시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남긴 그런 이미지나 역할이 꽤 컸었구나 하는. 비록 영화제와의 인연은 끝이 났지만 20여 년 자신의 혼과 정성을 다 바쳤던 분신이나 다름없는 영화제에 더 큰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부상하는 데에는 부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뒷받침해 줬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 시민들께서는 앞으로도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 자신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 MBC 4월 시청자위원회가 밀락동 사옥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언급하며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관련 보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산항운노조 취업 승진 비리 혐의로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7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노조위원장 퇴임 뒤에도 항운노조의 영향력을 유지하며 각종 취업 승진 비리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부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46살 이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수술한 영업사원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식당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57살 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3일 저녁 7시쯤 부산 삼락동의 식당 2곳에 잇따라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소방서 추산 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기아와의 홈경기에서 10대9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6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롯데는 1회 이대호의 적시타와 2회 정훈, 김준태 연속 2루타로 2대0으로 앞서갔지만 3회 초 7점을 내주며 역전당했고 5회 말 롯데가 다시 7점을 뽑아내며 10대7로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기아가 8회 초 추격에 나서며 한 점 차까지 좁혔지만 결국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롯데는 선발 김건국이 2와 3분의 1이닝 5실점으로 난조를 보였지만 세 번째 투수 박근홍이 2와 3분의 2이닝 무실점으로 이적 이후 첫 승을 따냈습니다. 해양 분야 오피니언 리더 협의체인 해오리 세미나가 어제 해운대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민관 협약을 통한 해양조선 금융의 확장성 모색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국제해상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상생 협력 방안과 민간 투자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